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알트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어 어제 비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제 이제 업비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확 빠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굳이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김치 코인들이 어제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사람들이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불안해한 정도가 아니고 패닉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엄청 고민들을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켜서 너무 패닉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이 패닉셀이 와서 너무 과대낙폭한 거니까 기다리면 좀 반등이 올 거다. 최소한 팔려거든 비트코인이 줄곧 계속 하락해서 이 라인을 깨거든 차라리 그때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비트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알트코인들은 회복을 할 거고, 신고가 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할 거고, 비트가 이만큼 일로 흘러가서 이렇게 결국 빠진다고 했었을 때 비트가 이만큼 빠진다고 또 알트가 엄청나게 빠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제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가 횡보하거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했는데 다행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심지어 뭐 아까 보니까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한 정도가 아니고 힝 속았지라는 느낌으로 쭉 빠졌다가 다 말아 올려서 지금 또 신고가를 찍고 있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코모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이제 저는 다 수익화 했는데 코모도도 마찬가지로 힝 속았지 하더니 위로 쏴가지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어제 상승을 했죠. 저는 이제 코모도 들고 있던 거 어제 여기서 다 팔았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뭐 어제 질문 많이 나왔던 게 메타디움, 스톤, 밀크, 그 다음에 엔도르 어딨어? 엔도르, 톤 이렇게 제일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제가 다 반등 온다고. 다 반등 왔네요. 그러니까 어제 빠진 거에 반등에 오늘 것까지 하면 적어도 40%에서 50% 정도는 반등이 온 것 같아요. 40%에서 50% 정도는 반등이 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고민을 하면 돼요.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아마 어제는 큰 손해였는데 오늘은 아주 조금 약손해이거나 아니면 약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는 본인 자유의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어제는 확실하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패닉했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한 40%에서 50% 하루 만에 다 이 정도 반등 오면 꽤 많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인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또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비트코인의 행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트코인의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찐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 가지고는 이게 진짜 찐반등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왜냐면 조금 오르다가 지금 조정이 왔죠. 그래서 이게 다시 위로 뚫고 올라갈 모양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점점 계단식으로씩 하락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약간 의문이 있죠. 근데 그렇지만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1시간 프레임을 보게 되면, 시간봉을 보면 가격이 빠졌는데 RSI는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명확히 명확히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시간봉 상승 다이버스가 생겼다는 거는 뭐에 대한 이게 상승 다이버스냐면요. 보세요.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졌어요? ABC로 정확하게 떨어졌죠. A, B, C. 근데 상승 다이버스가 어디랑 어디에서 생겼어요? 이 A 구간하고 C 구간에 생겼죠. 이 말은 뭐냐면 파동 내에서 A와 C 간에 생겼다는 건 이 하락 파동 ABC가 조정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상승 파동이 있었고 조정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제 라이브 방송했었을 때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분석대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로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업비트 알트들도 엄청나게 올라주고, 그럼 우리들은 다 수익이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지금처럼 쭉쭉쭉쭉쭉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는 바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올라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혹시나 예측대로 안 올라가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분석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현물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도움되는 거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들어야 트레이딩이 되겠죠.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분석 맞으면 우리 다 롱 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선물 포지션도 롱이고 현물 포지션도 롱이고 상관이 없고 떨어졌었을 때는 일단은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와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고점도 못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쨌든 이 트렌드 라인에 걸릴 거거든요. 이 걸릴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차트가 예뻐요. 뭔 말이냐면 아니, 차트가 예쁜 게 뭐가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은요 그냥 개미 정말 아무 초보나 다 그을 수 있는 거고 아 지지 받았네 여기서 지지 받겠네 이거는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아무 사람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롱 한번 타볼까? 또는 여기가 무너지면 좀 많이 무너지겠지? 이거 아주 초보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뻔한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봉 RSI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상승되면서 한 번 걸렸지만 한 번 떨어졌었을 때 RSI가 또 전저를 넘기지 못하고 더블 다이버전스 상승하면서 두 번 나오면서 강하게 불반등 나올 자리인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뻔하잖아. 그쵸? 상단 트렌드 라인 있고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반등 나오면 상승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위로 불반등 나올 자리 너무 뻔하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건 웨지가 보여요. 웨지가 이렇게 폴링 웨지가 보입니다. 폴링 웨지도 무슨 패턴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폴링 웨지도 결국에 5번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끝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좁아지는 삼각형을 폴링 웨지라고 하는데 이 폴링 웨지 패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부딪혔었을 때 위로 불반등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링 웨지 패턴도 너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이거 올라갈 거야. 여기서 반등 나오면 이렇게 V자로 엄청 크게 상승시킬 거야 라고 약간 뭐라고 할까? 그냥 이거 너무 뻔하게 차트가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초보들도 그리고 모든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자리는 트랩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페이크일 확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찝찝해. 여기가 너무 뻔한 자리야. 너무 뻔한 자리.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너무 뻔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보이시겠지만 피보나치 0.5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전에 올라갔었을 때 그나마 매물대를 가장 많이 쌓았던 딱 그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 지지 라인인 거고 하단 트렌드 라인 지지받고 있고 그 다음에 폴링 엣지 패턴 여기서 완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왔었을 때 시간봉 RSI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될 자리 너무 완벽한 자리거든요. 너무 완벽한 자리야. 이거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큰 상승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이 난이도가 너무 쉽다 이거지. 너무 뻔해. 모든 지표들이 너무 대놓고 나 상승시킬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게 페이크일 때가 좀 있긴 해요. 그게 페이크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차트로 분석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독이 든 성배임을 알면서도 쥐약을 발라놓은 사과임을 알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집어 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자, 이 트렌드 라인 보시고 이 트렌드 라인 보시면 딱 만나서 손절 라인이 바로 엄청 타이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롱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알면서도 롱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이 라인이 깨지면 그러면 손절을 치셔야 돼요. 당연한 건데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반등이 최후의 보루예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계속 이렇게 하락할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서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결국엔 또 떨어질 거라는 거를 제가 한 1,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가 별거 아닌 트렌드 라인 같은데 이번만큼은 정말 중요한 트렌드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그니엘 입주님이 물어봤죠. 지금 볼륨 튄 거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 그래서 더 찝찝하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트랩이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모양만 보지 볼륨들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폴링 엣지 패턴 또는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되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볼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진짜 폴링 엣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 볼륨이 튀었잖아. 볼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어. 그러니 폴링 엣지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이걸 폴링 엣지를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륨까지 본다라고 하면 폴링 엣지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트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독이든 성배라도 먹어야 되는 자리. 왜냐면 손익비가 너무 좋아. 한 번 더 떨어져서 여기 롱을 타면 손절은 겨우 한 요만큼 하겠죠. 한 뭐 1% 하려나 손절? 그리고 수익은 이만큼이죠. 손익비가 적어도 한 30배는 되는 것 같아. 손익비가.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돈 넣고 돈 먹기. 50대 50으로 도박을 하는데 만약에 홀이면 30만 원을 먹는 거고 짝이면 만 원을 뱉어야 돼. 이러면 이 도박을 누가 안 하겠어요. 50대 50이더라도. 근데 이건 50대 50도 아니고 50대 50도 아니고 분석적으로 봤었을 때 확률이 훨씬 높죠. 50이 아니고 한 80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느낌이 쎄하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대신에 손절을 꼭 해야 되는 자리겠죠. 여기가 떨어지면 와장창 깨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뻔한 자리는 또 주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뻔한 자리는. 그래서 여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그냥 이대로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뭐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주면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걱정은 언제 생긴다?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갈등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롱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물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든 고민이 여기 이 지점에 생기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알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야 되나요? 저 뭐 물렸어요? 쌤 저 메타디움 물렸어요? 밀크 물렸어요? 스톰엑스 물렸어요? 엔도르 물렸어요? 톤 물렸어요? 어제 제일 많이 질문받은 게 이런 것들인데 그랬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비트니까 비트코인 방향성 보면서 천천히 결정해라. 여기서 반등 나오면 알트 같이 큰 반등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내가 알트코인을 뭘 들고 있고 그 차트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방향성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그게 김치코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의 행방을 정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항상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폭락하기 직전인가 아니면 상승을 위해 도약을 준비 중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개별 알트 종목이 호재가 있고 차트가 좋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음식점을 창업을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대한민국 경기가 작살났어.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손님이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알트가 탄탄하더라도 시장 상황 자체가 무너지면, 그 말은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니들이 요새 되게 많이 개별 알트들만 너무 혈안돼서 보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방향성입니다. 그게 우선인 거고 그 다음이 개별 알트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